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늘은 책을 가져왔지. 아니 우리 벌써 회원님들 8만 회원님들이 되셨더라고요. 구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만 보는 비밀스러운 채널로 남아야 되는데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이게 회원님 8만 명이면 귀가 지금 16만 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을 많이 이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책을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목 자극적이지 뭐야.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이게 또 제목이랑 썸네일 보고 호다다닥 또 달려와가지고 또 약간 싫어요 받고 막 댓글 달려고 하셨던 분들 책 제목이에요. 자, 이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라는 책인데 사실 저희가 그 책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안 읽어? 남편 한번 버려봐? 어떻게 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펴기 시작했는데 웬일이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이 책이 이제 끝까지 읽고 나서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조금은 다른 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래도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정신분석가이신 박우란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심리상담 같은 거 하면서 관계 속에서 좀 관계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심리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울자아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요. 거울자아 혹은 거울자기인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거울,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칭찬을 거울 삼아서 마치 그게 내 모습이냐 그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이제 갇힌 나머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추구하는 거, 본질의 나를 보지 못하고 어떤 타인의 기대라든지 타인의 이목을 위해서 좀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마음의 자립을 시작한 여자를 위한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거나 그런 관계에서 좀 자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또 꼼꼼하게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좀 이 주체적인 삶,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자립하는 거, 내가 스스로 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남편은 그냥 여기 하나의 챕터를 가져온 이 글일 뿐이고, 이 책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이 남편을 네모칸으로 남겨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말고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라고, 이게 정말 건강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의존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대입해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돈을 벌어야 내가 산다가 될 수도 있고요. 욕심을 버려야 내가 산다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을 버려야 내가 산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를 버려야 내가 산다, 떡볶이를 버려야 내가 산다 등등, 그런 걸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친구랑 그리고 남편에게 엄청나게 의존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그냥 좀 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지? 내가 나로서 좀 만족을 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는 그래도 성실하게 사회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어떤 보호막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직책 이런 게 나를 그냥 표현하는 말이 되어서 그런 게 이제 나의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의존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내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의존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건 거잖아요. 의지를 해야만 존재하는 게 바로 의존이에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었던 남편, 뭐 직업, 직책,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안 남고 내가 쓸모없게 느껴진다? 이러면은 그것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혼 초에 이런 의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살짝 저는
약간은 도피성 결혼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결혼하면 딱 좋은 나이다 라는 사회적인 압박도 있었고, 커리어적으로도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또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결혼을 하면 한번 뭔가 환기가 될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커리어로 나를 설명을 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다른 뭔가 명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약간 그런 도피성 결혼에 목적이 있지 않나,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제 삶에 결혼이 우선인 거예요. 행복한 결혼 관계가 우선인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편이 제 세계, 제 우주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좌절됐죠? 남편이랑 결혼했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그걸 좀 자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좀 힘들었다, 일하는데 뭐가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꿈도 같이 이뤄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화가 정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숙하고 강하고 어른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그걸 남편이 자꾸 수용을 하는 거야. 저만 의존한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이제 저한테 의존을 했는데, 이제 남편은 저한테 또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재미있게 살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못한 그 재미있는 삶 네가 대신 살아야 내야 된다. 너는 지금 시간도 자유롭게 쓰면서 이것도 못하냐? 너는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냐? 너는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냐?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즐거워하면서 가라고 이제 또 약간 그걸 강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그거를 해결을 했다면 서로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왜 연애할 때도 서로 의존적인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건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되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나의 취향이라든가, 뭐 나의 뭐 작은 선택 이런 것까지도 상대방한테 다 의견을 구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1대1도 아니야. 내 의견 1, 남자친구 의견 1도 아니고 그냥 내 의견 0.1, 남자친구 의견 0.9. 내 삶인데 내가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남녀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사회적인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네이버 평점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고, 배민 시킬 때도 별점 높은 거 이렇게 시키게 되고, 너무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선택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평가한 게 아닌데도 그거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 SNS에 뭐 사진 업로드하고 이런 것도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막 좋아요 숫자나 댓글 숫자 막 이런 거 보고 좌절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것도 사실은 상대방의 반응에 굉장히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되게 주체적이기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관계에서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게 어디에서 비롯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뭔가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와 뭐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좀 주체적이고, 그리고 좀 스스로 자립하는, 심리적으로 자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행복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불행이 되게 나답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로제 떡볶이가 유행한다고 해서 먹으면 만족감이 있나요? 아니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짜장 떡볶이를 먹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의존적인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흐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런 의존, 중독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로제 떡볶이 좋아해, 임마. 그리고 야, 임마. 나 닭가슴살 싫어해, 임마. 난 닭날개가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건강한 삶, 주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그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체적인 사람이란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자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언어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섣부른 심리학적 기준과 증상의 이름으로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도록 허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모호한 불투명성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 모호함 안에서 행복이 일어날지 불행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도래해도 내 삶으로 맞아들이겠다는 마음이 강한 마음이겠죠. 나는 힘들어지면 안 되고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신념은 유아의 나르시시즘적 환상이기도 하니까요. 삶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왜냐? 어떤 것이든 그건 내 삶이니까. 이렇게 되면 삶에 이제 어떤 뭐 위기나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게 다가오더라도 그래, 그래도 이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고 행복을 선택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체적인 삶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어떤 관계에서 의존하거나 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내고 싶고 관계를 잘 하고 싶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또 뭐 의존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나한테 의존하고 내 의견만 구하는 사람이 매력적일까? 본인의 기준이 있고 본인의 행복을 본인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일까? 저도 나름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거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 맞아. 나도 약간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나의 행복을 좀 방치했던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네모칸 안에 무엇을 버려야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댓글로도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잘 듣는 회원님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드디어 이렇게 처음 광고를 저희가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기 먹자! 네, 또 말 많은 소녀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 주에 귀에 피가 나는 수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안녕!